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리눅스 시스템은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앞서서 살펴봤던 유닉스와 거의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보통 서버용 운영체제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도 있습니다. 웹서버라든가 혹은 게임 서버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가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운영체제로 역시 리눅스가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인터넷 공유기 등의 인베이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로도 리눅스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만 데스크탑 환경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개로 제공되어지다 보니까 각종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일반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하는 데에서 오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윈도우나 맥OS에 비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그리 편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편리한 구입 환경을 제공을 해주어서 데스크탑 운영체제로도 사용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데스크탑용 운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없어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사실 1991년에 리누스 토팔즈라는 핀란드의 한 그 학생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어진 운영체제입니다. 따라서 리눅스라는 이름은 리누스 토발즈가 만든 유닉스다라는 일종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리누스라는 학생이 직접 유닉스와 똑같은 운영체제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당시 미닉스라고 불리우는 교육용 운영체제가 있었었는데 이 미닉스라는 운영체제는 네덜란드 대학의 한 교수가 교육용 목적으로 유닉스를 모델로 해서 운영체제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직접 구현을 해서 학생들에게 소스코드와 함께 무료로 배포한 그런 운영체제이기는 해요. 물론 리눅스가 이 미닉스를 그대로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건 아니고 미닉스 코드를 참조를 해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하나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든 내용을 1991년 8월에 뉴스그룹상에 인터넷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유즈넷 뉴스그룹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다만 최근에는 웹 서비스에 밀려나서 유명무실해진, 아니 어쩌면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일종의 인터넷 카페 같은 그런 서비스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특정 뉴스 그룹에 등록이 되어지면 해당하는 뉴스 그룹에 포스팅되어진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형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여튼 그곳에다가 자신이 개발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처음 공표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최초 0.01 버전으로 처음 소개가 되어진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www.kernel.org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여전히 운영체제의 핵심 버전인 커널에 대한 코드를 얻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버전들을 보면 프리패치 버전이나 스테이블 버전, 롱텀 버전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테이블 버전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진 코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롱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원 버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기보다는 오래도록 어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버전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다만 리누스 토발즈가 발표한 리눅스 부분은 오로지 리눅스 시스템의 커널 부분만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만 있어서는 사용자가 적절하게 명령을 내리거나 또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하거나 또 어떤 주어진 기능들을 사용자와 상호작용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등
운영체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리눅스를 실제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버전에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 커널에다가 GNU 프로젝트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과 또 GNU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같이 결합되어져서 현재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 커널 위에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이 쉘을 포함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형태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리눅스라고 한다면 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커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최근에는 좀 더 일반화해서 이 GNU 프로젝트의 배포판까지 포함되어진 이 전체를 리눅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는 GNU 리눅스라는 형태로 GNU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리눅스가 결부되어진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리눅스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 커널뿐만 아니라 GNU 프로젝트도 지향하는 것이 누구나 재패키징해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차원에서 때때로 상용 리눅스 버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더 다양한 커뮤니티 차원에서 여러 배포판들을 배포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GNU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GNU 프로젝트는 리눅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현재 기존의 상용 유닉스에서 호환되어질 수 있는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종의 어떤 대한 프로젝트 그룹이었어요. 루차드 스톨만은 GNU 선언문을 통해서 초기 전산 공동체의 지배적이었던 협동 정신을 되돌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 프리라는 말 때문에 때때로 공짜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좀 오인되어지기도 하는데 GNU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사하고 수정하고 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누구도 그런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용 허가권 아래 배포되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좀 더 GNU라는 표현 자체가 GNU is not Unix의 약자로서 그 당시 비싼 돈을 주어야지만 구입할 수 있었던 유닉스와 뭔가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GNU 선언문에서 GNU 프로젝트의 좀 더 세부적인 가치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와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학습해 볼 수 있는 자유,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작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소스 코드들이 온전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내 이웃을 돕도록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할 것이요. 또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낮게 개선하여서 현재 이런 개선된 이점들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학습하고 개작하고 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만들어진 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GNU 프로젝트로 배포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는 소위 GPL 라이선스라는 것에 근거하게 되어지는데 GPL 라이선스는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강한 카피레프트라는 카피라이트라는 저작권에 좀 반대되는 대응되어지는 개념으로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가장 강력한 카피레프트의 사용 허가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 배포와 또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것조차 허용해주고 또 현재 내가 GPL 라이선스에 근거한 하나의 소스코드를 가지고서 나만의 변경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그 변경된 부분 역시 공개해줘야 할 것이요. 그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GPL 라이선스를 계속 적용받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고, 단지 비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정신들이 나타났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리눅스 배포판의 종류는 GPL 라이선스에 따른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굉장히 많은 수의 배포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현재 리눅스 배포판의 배포 개통도를 보면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자, 해당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배포판들에 대한 개통도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축소해서 보면 좀 더 한눈에 보기 좋을 텐데, 개략적으로 보면 현재 데비안 계열과 쭉 내려보면 슬랙웨어 계열, 그리고 레드햇 계열,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계열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다시피 하나의 레드햇 계열만 하더라도 보면 수십 수백 개의 갈래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배포판 개통도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로 제공되어지다 보니까 누구든지 변경을 하고 다시 재배포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눅스는 이렇게 세 가지 큰 계열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사실 1991년에 리누스 토발즈가 처음 리눅스 커널을 세상에 선보인 이후 초기 배포판으로 SLS라는 배포판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실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그 당시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 운영체제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자잘한 버그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버그들을 좀 수정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발생됐고, 그것이 현재 이 세 개의 큰 줄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랙웨어라는 계열은 하여튼 초기 SLS라는 배포판의 오류들을 좀 수정해가지고서 좀 안정적인 버전을 만드는데 치중을 해왔다라고 하면, 좀 사용자 편의성을 추가한 계열이 이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인 것이고,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용 리눅스로 발돋움한 것이 레드햇 계열입니다. 물론 이제 레드햇 계열도 뒤에 가보면 다시 상용 계열과 개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페도라 계열로 다시 나뉘어지기도 하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각광받게 되어지는 리눅스 계열이 이 데비안 계열 중에서 우분투라는 리눅스도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물론 리눅스 커널의 실제 하나의 개통 라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내부적으로는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배포판 중에 하나인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분투 재단에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리눅스를 사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개발되어진 운영체제이기도 해요. 사실 우분투라는 단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으로서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관계와 헌신에 중점을 둔 인본주의 사상을 잘 나타내주면서 타인에 대한 인간애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분투 재단에서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만든 것도 결국은 어떤 영리적인 목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공동적으로 함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운영체제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개발되어지고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좋겠어요. 우분투 자체의 시스템 요구사항들은 그리 높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사양인 것이고, 심지어는 우분투를 실제 시스템의 호스트 OS로 사용하지 않고 가상 머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게스트 OS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제공이 되어집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좀 더
리눅스를 사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차원에서라면 굳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맥OS라는 운영체제를 버리고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된 운영체제 내에서 어떤 서브 운영체제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설치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하나의 뭐 DVD 이미지 형태로 현재 우분투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다운로드 링크에 가보면 20.04에 대한 장기 지원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으로 서버 버전 아니고 데스크탑 버전으로 받아가지고서 설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유닉스와 리눅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개별적인 또 세부적인 특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익히 사용을 하고 있는 윈도우라는 시스템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은 유사한지 하나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